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8일 저녁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그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5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이라는 미국판 아이언돔, 미국판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주 시급한 시즌에, 즉 자신이 대통령 임기에 있는 동안, 그 3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에 있는 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고, 이 방어망은 적국의 미사일을 거의 100% 요격해서 격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져올 파장은 정말로 그 대단한 파장입니다. 오늘 핵전략 이론을 제가 동원을 해가지고 트럼프의 아이언돔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특히 그것 때문에 중국의 핵전략, 핵무기, 그리고 북한의 핵전략은 완전히 폭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핵전략이라는 것이 그냥 핵 억제 전략이었습니다. 핵전쟁은 하면은 다 죽으니까 핵을 쓰지 말자. 누가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거기에 이론한 그런 핵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우리가 영어로는 뉴클리어 디터런스 티어리, 아예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겁니다. 엄두를 못 내게 하는 방법은 서로가 다 죽으니까, 아무리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소련의 핵잠수함 한 척이 남아있으면은 그 핵잠수함 한 척으로 미국을 전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소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갖고 미국 핵시설을 많이 부셔놨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의 오하이오 클래스 잠수함 한 척을 못 부셨을 때 그 한 척이 복수를 하면은 소련이 다 부서집니다. 어느 경우든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서로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다 죽는다는 것을 영어로는 MAD라고 그랬습니다.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서로가 다 죽는다. 서로가 다 죽으니까 누구도 전쟁을 먼저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일으켜봤자 헛거다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이 전쟁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First Strike Capability. 우리말로 하면은 제1공격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미로는 뭐냐면은 선제 공격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First Strike Capability를 서로가 갖지 말자. 미국과 소련이 약속했습니다. 뭐냐면은 서로 먼저 공격했을 때 상대방이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 확실하면은 위기 상황에서 누가 참겠습니까? 먼저 공격하지. 그래서 그 상대방을 100%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선제 공격력 또는 First Strike Capability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국가 위기가 오면은 서로 먼저 쏠 그 충동을 받게 되니까. 그럼 미국과 소련은 어떤 능력을 갖는 거냐? 둘 다 Second Strike Capability를 갖자. 이것은 두 번째 공격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직역을 하면은 그 본뜻은 보복 공격력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소련이나 미국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폭격기 한 대가 남든 또는 잠수함이 한 척이 남든 그거로 가서 먼저 공격한 놈도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 보복 공격력을 갖는 것.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 공격력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보복할 수 있는 능력만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니까 서로 먼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억제가 된 겁니다. 다 싸우면 죽는다. 그래서 MAD, 서로 다 죽는다. 그래서 그것을 매드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친 일이지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상대방이 공격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핵무기 3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맨 처음에는 폭격기였죠. 일본 나가사키에 그리고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것이 폭격기였는데, 곧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고
전부 다 땅속에다 다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는 날 그때 이제 뚜껑을 열고 그리고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 보실 텐데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땅속에서 치솟고 올라가니까 그 통 속에서 올라가니까 연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땅에 고정돼 있다 보니까 적국의 미사일에 맞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또 고하는 것이 이제 미사일을 싣고 돌아다니자. 바퀴를 여러 개 달린 큰 차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그냥 이것저것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쏘더라도 맞히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폭격기입니다. 폭격기도 냉전시대 때 소련과 미국 폭격기는 24시간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물론 다 떠 있을 수가 없죠. 미국 경우에는 한 3분의 1이 떠 있었다고 그럽니다. 3분의 1이 떠 있으면은 내려오면은 또 다른 게 올라가고 그래갖고 24시간 동안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폭격기가 다 상대방의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가 들어가서 복수를 하면 된다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폭격기만 갖고 있어도 또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맞추기 어려운 무기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물속에 다니기 때문에 찾기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은밀하게 서로 상대방의 해안가에 가 있다가 복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잠수함 그림을 보는데 미국의 그 오하이오 클래스 잠수함입니다. 그 뚜껑을 열었더니 24개가 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 미사일을 24발을 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미사일들은 그 미사일 하나에 조그만 그 폭탄을 10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잠수함 한 척만 살아남아 있어도 핵폭탄 240발이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을 다 죽여도 이 잠수함 하나 남아있을 때 여기서 240발이면 소련 도시 남아나는 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것을 세 개라고 해서 트라이어드라고 그럽니다. 미사일, 폭격기, 그리고 잠수함.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소련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도 공격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됐고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결국 다 죽는다. 우리 서로 다 전쟁하면 어차피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선제 공격할 필요가 어딨어. 이거를 뭐 상호 확증 파괴, 뭐 상호 확실 파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죽음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못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상이 완전히 아이디어로서 새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야 이게 서로 다 죽는다는 것 때문에 전쟁을 못 한다는 거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이건 정말 미친 거다. 말대로 MAD 미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날아오는 것을 서로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인가. 케네디 대통령 때 1960년인데 그때 미국은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소련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우리 미사일로 쏴서 맞추는 거는 날아오는 총알을 총으로 쏴서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칼날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못 싸우는 것이 더 낫다. 그래가지고 서로 방어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핵전력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와 관해서 맨 처음에 약속한 것이 ABM 트리티라고 합니다. 서로 방어 무기를 갖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방어하지 말고 서로 너도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도 너를 죽일 수 있다. 방어는 안 한다. 그래서 ABM 트리티가 가장 먼저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핵 군축 조약이라는 사실이 참 좀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많이 과학기술이 발달했죠. 1980년대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이거 MAD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발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1983년입니다. 3월 23일 미국의 과학자들, 미국의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막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말을 했을 때 전 세계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제 핵전쟁을 하자는 소리냐. 소련이 것을 미국이 막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미국이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왜? 먼저 공격하고 소련이 복수하는 거 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핵전쟁에서 승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 날렸던 영화가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이 레이건 대통령의 계획을 스타워즈 플랜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날아오는 것을 다 막니? 한 발이라도 못 막으면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때 이 이름은 전략방위구상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스타워즈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이 계획도 그냥 아이디어는 나왔지만은 실제로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걸 만든 나라가 생겼습니다. 최근의 얘기죠. 이란이 아이언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로 이 나라를 둥그렇게 덮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이스라엘이 이 미사일로 쏴서 막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었죠. 설마 다 막으랴 그랬는데 그것이 2024년 4월 달에 다 막는다는 사실이 거의 증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99%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300발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서 발사했다는 것은 전부 미사일은 아니에요. 뭐 드론도 있었고 또 다른 종류의 무기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날아오는 것을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지만은 밤하늘에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이스라엘 미사일이 나가가지고 그것도 똑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라 막 이렇게 돌면서 나가요. 그래서 하늘에 막 이렇게 이 포물선들이 막 그려지는 이런 사실인데 이스라엘이 99%라고 얘기한 이유는 한 발이 공중에서 터졌는데 그 파편 때문에 부상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발 중에서 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부상당했다는 의미에서 100%라고 하지 않고 99%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하는 동안에 미국에도 아이언돔을 만들겠다, 이스라엘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드는 거하고 미국이 만드는 것은 완전히 전략 이론사상 완벽한 그 차이점이 있는 정말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거라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아이언돔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취임하고 일주일이 지난 1월 27일 날 더 아이언돔 for America라고 해가지고 아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제 미국 본토를 다 막을 수 있는 아이언돔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고서 이 작업이 진행된 것이죠. 작업이 진행됐는데 지난 5월 20일 뭐 국방장관이라든가 또는 이 관계자들을 세워놓고서 이제 아이언돔이 아니라 황금돔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골든돔. 트럼프가 이제 금색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자기 뭐 트럼프 타워에도 참 금색으로 된 그 뭐 복도도 있고 그런 금색 치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를 막을 수 있는 아이언돔이 아니라 골든돔, 황금돔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황금돔이라는 걸 만든다고 선언한 다음에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 최고의 그 군사 무기 만드는 회사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봤더니만은 골든돔 for America, Revolutionizing U.S. Homeland Missile Defense,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망의 혁명적인 뭐 개혁, 이거 정말 혁명입니다. 혁명인데 이 혁명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지난 그래도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런 핵 전략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아이언돔이 없는 나라는 미국한테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되는 이런 세월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로키드 마틴의 그 소개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적이 미사일이 발사된 다음에 이것이 미국까지 날아오는 그 동안에 어디에서든지 격추시킬 수 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힘을 통한 평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힘을 바깥으로 투사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힘을 투사한다는 것은 공격입니다. 과거는 전부 다 죽는다라고 해서 방어였어요. 그래서 디터런스는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무기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공격도 하게 됩니다. 로키드 마틴 홈페이지에 미국의 힘의 투사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내년 말까지 첫 번째 황금돔을 만들겠다. 황금돔이 여러 개를 겹쳐 만들어가지고 전체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미국을 다 막게 되는 건데
내년 말까지 첫 번째 황금돔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미 실전에서 증명이 된 기초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막냐면은 지금은 주로 중국이죠. 중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날라오는 거, 북한에서 날라오는 거, 그거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요새는 미사일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하이퍼소닉이라고 그러는데 빠른 것은 막기가 힘들죠. 그 빠른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요새 미사일을 우주에다 띄워놓은 거가 있습니다. 그 미국 우주에다가 중국이 미사일 띄워놓고 밑으로 내려 쏘는 거예요. 이것도 막을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을 지금 요격하는 것을 지금 만들겠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드론도 막을 수 있고 핵을 안 실은 그냥 일반 미사일도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 연구가 상당히 진행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민수회사, 군수회사들이 많이 있죠. 보잉 같은 회사는 뭐 폭격기도 만들지만은 여객기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미국의 방위 및 민수용 산업의 협력 체제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망을 건설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방어망 건설하는 계획은 아마도 맨하탄 수준의 계획이 될 거다. 맨하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2차 대전 말엽에 미국이 은밀하게 핵폭탄을 만드는 계획을 맨하탄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핵폭탄을 만들고 있던 나라는 소련도 만들고 있었고 독일도 만들고 있었고 영국 그리고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만들고 있었는데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들므로써 이제 2차 대전에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 수준의 엄청난 과업이 될 텐데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시급하고 미국의 안보에 이것을 없으면 시급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만들겠다, 만들 수 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옛날에는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한참 날고 있을 때 우주에서 격파한다거나 그러 안 될 경우에 미국 본토에 가까이 왔을 때 격파하는 것인데 지금은 아예 발사하자마자 격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북한이 발사하자마자 미국이 몇 초 만에 그걸 터뜨리면은 핵폭탄이 북한 상공에서 터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이 발사하자마자 미국이 그냥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발사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로켓 발사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죠. 그리고 불꽃이 크죠. 연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때가 제일 발견하기도 쉽고 공격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이미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데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적의 발사대에서 가까운 곳에서 요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은 그런 실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전에서 입증되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만드는데 미국이 뭐 많이 함께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미 검증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 회사가 그 만드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사업 제안서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로키드 마틴에서 그것도 X에도 올렸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은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다층 방어에 대한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층 방어라는 것은 적의 미사일이 부스트 될 때, 올라갈 때, 그리고 우주를 날고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지구로 들어와 가지고 미국 땅에 근접했을 때 이런 그 다층 방위를 하는 대담한 비전을 트럼프가 제시했다. 우리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전투에서 검증된 시스템과 미국 최고의 기술을 통합한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로 이 임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정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을 자기 지금 백악관 사무실에 아예 그 금색으로 미국 땅을 금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둥그런 돔도 금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1750억 달러, 1750억 달러니까 뭐 작은 돈 아닙니다. 뭐 1000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방비 뭐 1000조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기한은 3년 내 완성. 그리고 성공 확률 100%의 근접.
그러니까 뭐 상당히 잘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구 반대, 미국이 여기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발사한 것도 발사하자마자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우주를 다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극으로 오는 것도 잡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것을 초기 단계에서 포착한다. 그리고 이건 아직 그 가설이지만은 중국이 인공위성을 미국 상공에다 띄워놓고 자전 속도를 미국하고 똑같이 한다 칩시다. 그러고서 거기서 발사하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도 쏴서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이제껏 없었던 최고의 체계를 지금 미국은 만들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난하는 것이 그렇게 그 비난 내용이 심각한 비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츠만 장군이라고 미국 우주군의 그 대장인데 이 사람이 지난 3월 기술적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1750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 5천억은 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half trillion, 그러니까 1조의 반, 5천억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살츠만 장군은 5,42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그리고 항상 무기를 만들 때는 맨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더 들게 마련인데 트럼프가 1,750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너무 이 값을 낮춰서 부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게 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까만 옷 입고 있는 미국 우주군 군복인 모양입니다. 우주군의 대장인데 우주군 부사령관이고 이 사람이 바로 구텔라인이라는 그 장군이에요. 미국이 골든돔을 만들 때 이 사람이 주요 책임자로 뭐 3년이니까 뭐 이 책임을 그때까지 맡아서 개발하라고 그러고, 트럼프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와 같은 작업에 가장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놀라운 것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통 우주에 들어가 있을 때 우주에서 쏴서 폭발시키는 그런 거 레이저로도 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예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그때 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쏠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인공위성이 많아야 되겠죠. 다 봐야 되니까. 부스트 단계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발사하는 단계가 부스트 단계인데 부스트 단계가 미사일의 속도가 제일 느리고 그리고 또 오히려 제일 취약한 지점이다. 이때 뿜어내는 연기 등은 추적 및 요격을 용이하게 한다. 사실은 뭐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은 발사하자마자 발견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다 갖추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도 인공위성도 참 뭐 수백 개를 쏘아 올려야 될 겁니다. 전부 다 공중에 떠서 연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기경보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인공위성도 많아야 되고 AI의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그 이 공학, 아마 그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도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참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림 보실 텐데 뭐 다층 돔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전부 다 이 인공위성망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사되는 거, 북한에서 발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태평양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 본토를 보기 위해서는 북극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남극도 있어야 되고, 뭐 전체가 다 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는 이런 방어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미국의 DIA라는 곳에서 아주 간단한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이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골든돔 해가지고 현재 어느 상태로 이제 방어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도표로 만들어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미국 중심으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하느냐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런 것들도 다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일 중요한 적국을 중국으로 삼았습니다.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핵탄두를 탑재한 우주궤도 미사일 수십 발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 이미 드렸지만은 뭐 그냥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무슨 그 대도시 시카고라고 칩시다. 시카고 바로 상공 우주에다가 중국이 우주 정거장을 하나 해놓고
거기다 핵미사일을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지구랑 자전속도 똑같으면은 그 미사일은 항상 시카고 위에 있는 거가 되겠죠. 언제 쏘면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 가지고 시카고로 내려오는 중국제 미사일.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10년 안에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이 발표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만들어야 된다. 날짜까지 줬습니다. 2035년까지 중국이 이 같은 무기를 60개, 러시아도 12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미국 거는 어떻겠습니까? 그 북경 상공에 북경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우주에 미국 인공위성이 바로 수직으로 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것이 이제 과학 전쟁인데 뭐 중국은 아까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게 움직이는 그런 미사일이 많습니다. 움직이는 미사일은 선제 공격하도 맞히기가 힘들죠. 고정되어 있는 거 싣고 움직이고 미국은 한때 기차에다가 싣고 계속 돌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소련이 공격하더라도 정확히 못 맞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과 관련한 백악관의 발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앞서서 배포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몇 가지 그 어떻게 구성된다는 것이 뭐 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뭐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적국의 미사일, 드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속도가 빠른 거, 느린 거, 크루즈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죠.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분노해서 막 설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중국의 그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뭐 지금 미국은 막 격렬한 용어로 비난을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중국이 공격을 먼저 하면은 미국이 다 맞고 나머지를 공격하면 중국이 끝나는 거죠. 또는 미국이 어느 날 화가 나면 먼저 공격하면 돼요. 그럼 중국이 보복하겠죠. 보복하는 거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죽는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의 핵 전략은 둘 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해도 헛거다. 그랬는데 한 나라가 아이언돔을 갖추게 되면은 그 나라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먼저 공격해야 되고 늦게 공격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하면 맞고서 보복하면 되고 바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핵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 전략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루빨리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에 대한 공격을 자기 마음대로 한국에 대한 공격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100% 맞히는 날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북한은 그럴 거예요. 미국, 내가 남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안 되고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전쟁을 할 거다. 근데 미국이 제발 개입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만약 미국이 개입하면은 그러면 북한이 지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은 못 져. 미국의 도시 하나를 죽일 거야. 우리 죽으면서.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LA를 포기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해. 그때 미국이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대도시를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조국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미국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도적으로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이 만약 개입을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북한은 남한한테 그러겠죠. 우리는 핵이 있는데 우리랑 싸울 거냐? 항복하시오 그럴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길을 쓰고 만드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것이다. 아니죠. 미국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남한하고 싸워야 되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드는데 이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내에 그냥 쏴봐. 막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북한의 그 대전략은 이제 헛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키신저 박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못 도와줘요.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 도시를 맞추는 날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핵우산은 찢어진 핵우산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스 모겐수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선택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거.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랑 전쟁하면 죽죠. 2. 미리 항복을 하는 것. 그런데 이제 한스 모겐수 교수는 뭐 76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지금 한 50년 돼가죠.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군사과학 기술로 적의 미사일을 막을 수도 있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한때 김정은 북한에서 나온 만화 같은 그림입니다. 김일성이 딱 서 있는데 장군들이 다 서 있어요. 장군들한테 그랬습니다. 남조선하고 싸우는 거는 일도 아닌데 그때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겠냐. 미국이 개입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없어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딱 나와서 아버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선 없는 지구는 없습니다. 미국이 조선을 깨버리면 우리는 지구를 다 깨버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뻥을 친 것이죠. 바로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야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면은 몇십만이 죽는다. 북한은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도달하는 날 미국과 싸우지 않고 그리고 대한민국과도 싸우지 않은 채로 왜 이 다이아몬드를 다 깨버립니까? 서울 시내 대한민국의 좋은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 북한이 접수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국까지 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과거 소련보다 조금 오히려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폭격기가 특히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한 3, 4천 발 갖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부지런히 만들지만은 500발 정도밖에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 땅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이 참 중국하고 전쟁을 결심한다든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재래식 전쟁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확대될 그럴 위험이 있었는데 앞으로 3년 이내 미국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100%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뭐 거의 100이라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한 이스라엘 수준이라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디터런스, 전쟁 억제가 가능할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략 균형이 완전히 미국 쪽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것들을 거의 완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소련 비슷하게 핵잠수함도 만들고 그리고 폭격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폭격기 핵잠수함은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는 그 질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날아가는 거리도 차이가 나고 폭탄을 실는 양도 차이가 나요. 다만 중국의 ICBM 바퀴 여러 개 달린 왔다 갔다 하는 그거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감히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아이언돔이 완성되면은 골든돔이 완성되면은 전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아마 좌절하고 있을 겁니다. 막 비난을 하는데 뭐 중국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뭐 시진핑이 곧 축출될 거라는 말이 이제는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골든돔 이거는 기왕에 정말 70년 이상 지속되었던 핵 전략을 통째로 바꿔놓는 그래서 미국이 핵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우리한테 뭐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아주 그 힘든 나라인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완화시켜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지금 큰 일이 핵전략 사상 이제까지 나온 모든 전쟁 억지 이론을 다 새로 써야 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